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소폭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또 영향을 준 게 아무래도 국제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5% 정도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70 초반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본다면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하고 실적이 나왔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좀 실망감의 시간 외에서도 소폭의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정규장에서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2%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고 그런데 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나름 선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외에 반도체 종목 내에서 국내 연결고리가 있을지 같이 고민해 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시죠. 어제장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양 지수는 보합권에서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시장을 장악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 간략하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본다면 앞서 수정 앵커 말씀 주셨다시피 엔비디아 이야기가 가장 중요했었죠. 실적은 기대 이상으로 이익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300%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너무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프라이즈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죠. 거기다가 시장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리스크 알고 있었던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4분기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결국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심리를 쥐었습니다. 아쉬운 중국에 대한 우려, 그것이 반도체 HBM 종목들의 탄력을 조금 떨구는 흐름으로 이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반도체를 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으로요. 반도체만 산 건 아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서대로 좀 다 사들이는 느낌이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SK어 등등까지도 담아갔습니다. 돋보였던 섹터로는 조선의 조선, 최근에 수정 앵커 브리핑 굉장히 많이 했던 섹터이고요. 신조선가 추이도 저희 계속 추적하면서 브리핑을 전달받았었는데 조선주들의 강세 어제 돋보였습니다. 기자재까지 같이 올라줬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로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로봇 섹터 내에서 다른 로봇주보다 더 잘 가는 두산 로봇. 이유는 가장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느낌처럼 신규 상장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코아이 어제 상한가 갔고요. 큐로셀도 28% 급등했고요. 이렇게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 새로운 뉴페이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을 잡고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주도주 자리를 그래도 넘볼 수 있을 만한 덩어리 큰 섹터들의 방향을 본다면 어제 반도체는 엔비디아 영향으로 좀 부진했고요. 바이오도 면역 항암, mRNA 등등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에코프로 머티가 흔들리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같이 떨어졌는데 그 외에 2차 전지는 비교적 견조했다 정도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자파점 느낌이 났던 증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시장 반등 속에서 도드라지는 특징을 찾아본다면 소외주의 선전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60일 신고가 종목 개수를 추적해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해서 또다시 늘어났습니다. 시장은 뚜렷이 상승해주지 못했으나 신고가 종목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52주 저가 대비 30% 미만 정도 오른 종목에서 신고가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낙폭과대 소외주 쪽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개수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공행진하는 잘 가는 종목에서 시세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랫단에서 밑에 바구니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의 성격이 조금 바뀌고 있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외단에서 힘을 내고 최근에 고개 들고 있는 쪽이 조선해운, 카카오그룹, 게임주도 될 거고요. 풍력, 방산, 철강, 아이폰 관련 종목들도 그에 해당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미운오리 새끼들이 백조로 조금 변신하려는 듯 날갯짓을 펼치고 있는데 다음 백조는 어디가 될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소외된 종목들을 한 번씩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밤사이 들려온 소식들 점검해 보죠.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26일 예정이었는데 이게 30일로 늦춰졌죠. 뚜렷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각 외신 보도의 추정으로 본다면 사우디가 나홀로 생산량을 희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감산분 외에도 사우디는 자발적인 감산을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산유국에서 같이 부담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앙골라나 나이지리아 등의 감산 목표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보도 등이 있었죠. 만약에 사우디의 압박이 통해서 다 같이 손잡고 어느 정도 감산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나 혼자 감산하는 거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 열받는데 나도 뚜껑 열어버리겠다 라며 감산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공급량이 많아져서 사우디의 선택으로 인해 유가가 큰 흔들림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국제 유가가 장중 5%까지 빠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물론 낙폭은 다 축소했고요. 1% 정도 하락으로 끝이 났네요. 이 이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갑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선 채 거래 마쳤습니다. 추수감사절 휴장과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기 폐장을 앞두고 방향성 자체가 막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 판단이 가능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이 견조하면서 그래도 시세를 좀 지켜줬고요.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례회의가 연기되고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하락했고요. 고용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었다라는 점도 영향이 있었겠죠. 자, 엔비디아 좋은 실적 내놨고 증권가 곳곳에서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충격은 받아갑니다. 중국 우려감 속에 하락으로 끝이 났네요. 이슈로 본다면 앞서 봤던 산유국 갈등에 대한 이슈 있었고요. 어제 우리 시간 오후로 나왔던 뉴스였죠. 샘 알트먼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AI 정권 잡고 휘두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번에 또 오픈 AI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어찌됐건 MS가 이것을 노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해고 뒤집기를 의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라는 평도 있고요. 오픈 AI로 가서 더욱더 마이크로소프트와 돈독해진 샘 알트먼의 앞으로의 AI 쪽 활약이 기대가 되는지 마이크로소프트는 1% 이상 올라선 채 거래 마쳤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어제 나온 실적에 영향받아가면서 2% 빠졌지만 ARM이라던가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견조했습니다. ARM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업체죠. 어제 5%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테슬라 보시면 테슬라가 그동안 오토파일럿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승소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오후경이었죠.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서 오토파일럿 결함 테슬라가 알고도 방치했다, 이런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모델 Y 가격에 대한 우려감 등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네요.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요즘 테슬라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하는데 그 변동폭이 뭐 4%, 3% 꽤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괜찮았죠. 그런데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엔비디아는 밀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종목들은 반도체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장중 상승폭 대비는 조금 줄었으나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반도체 실적을 보고 반도체 섹터가 견고하다, AI 수요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았고, 게임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역시나 수요가 괜찮았다라는 것을 열어볼 수 있었죠. 그래서 AI, 메타버스, 반도체 쪽이 엔비디아 실적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사이 시세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뚜렷한 방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실적이 좋았냐 나쁘냐에 따라 변동을 기록한 정도겠죠. 자, 엔비디아 증권가,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엄청나게 올려잡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700, 번스타인은 기존에도 굉장히 높게 불렀던 측이었는데 또 700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웰스파고, JP모건, 미주호, 골드만삭스 등등에서 목표가 상향의 움직임이 나타났네요. 시장에서는 결국 기대치가 높으면 그 기대 이상을 해주길 바라죠. 기대 이상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대치를 계속 충족해야 된다라는 허들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엔비디아는 그 압박을 견디고 있고요. 중국 규제 리스크도 일부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성장에 대해서는 많이들 의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 이상을 해줘야 되는 피로감은 시장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조금 쉬었다 간다면 어떤 쪽에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가 시장은 고민하고 있고요. AI 산업의 실수요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실수요라는 것이 AI 관련한 킬러 앱이라던가 킬러 제품,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또 강한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루 쉬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이게 하루로 끝이 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죠. AI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시장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형태에서 최근에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가 되겠습니다. 최근 3일간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브리핑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결국 온디바이스 AI,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 없이 예를 들면 내 스마트폰에서 직접 AI 알고리즘을 가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태블릿 같은 것은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완제품입니다. 이 완제품 내에서 외부 서버 연결 없이 스스로 AI를 가동하는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종목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NPU 중심의 반도체, 그 다음에는 칩셋 공정을 미세화해야 되니 EUV, 테스트 수요가 늘어나니까 테스트 쪽, MLCC, 카메라, 추가 센서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온디바이스 AI 제품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산업을 부흥시킬 것이다 라는 의견이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이 엣지 AI가 스마트폰 업사이클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은 출하량 기준으로 2016년도 피크 찍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죠. 스마트폰의 새로움이 떨어졌습니다.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교체 주기는 길어지기 시작했죠. 시장은 포화 상태였고 경기 우려감 속에 스마트폰에 돈을 굳이 더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온디바이스 AI로 가게 된다면 AI가 탑재된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들어간 새로운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 기술이 탑재가 됐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체하기 시작하면 교체 주기는 짧아질 것이고 만약 여기에 내년도 고금리, 고물가 이런 부분이 안정을 찾게 된다면 이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생겨나고 있네요. 결국 시장은 앞서 엔비디아 사례에서 본 것처럼 AI 새로운 제품, AI 킬러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온디바이스 AI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거죠. 얼마 전부터 엔비디아가 쉬는 날에도 인텔이나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시에도 인텔 강세 지속의 의미로 HBM 외에, 그러니까 GPU, HBM 한동안 시세를 냈던 이 주요 반도체 종목들 외에 다른 쪽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브리핑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포토마스크 부족 이야기 어제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블랭크 마스크의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 쪽을 만들어내는 SNS텍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때마침 타이밍이 좋았는지 주가가 10%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온디바이스 AI나 다른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 NPU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었죠. CPU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GPU 쪽이 AI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자리를 하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NPU가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딥러닝, 학습에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삼성, 인텔, 퀄컴, AMD, 애플 등이 이쪽 칩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관련한 종목들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칩셋 미디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이 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최근 한 달 상의 주가가 51% 올랐고요. 오픈 엣지 테크도 36% 올랐고 어제 한 15% 상승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들 종목 좋은 시세 이유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시장에서는 AI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AI 반도체 혹은 자체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팹리스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죠. 팹리스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디자인 하우스와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팹리스 업체 같은 경우는 원한다면 이렇게 회사를 설립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 노하우가 있고 파운드리 인증을 받은 기업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쪽에 경쟁 우위가 있다라는 시장의 시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은 보면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도면 디자인을 해주고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은 설계와 도면과 파운드리 옷삿해서 생산까지 다 맡아주는 과정, 한마디로 턴키로 수주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공정을 다 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마진도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보다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보신다면 가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등이 되겠고요. 어제 때마침 대신증권의 이런 보고서 내용과 함께 주가 역시 같이 올라줬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도 개별 종목 전략으로 잠시 후 챙겨가겠습니다. 산업뉴스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풍력주 흐름이 괜찮았고요. 철도 관련한 종목들도 이슈가 있었죠. 이쪽에서 시세가 보였다라는 점, 시간 외 시세 뉴스고요. 또 증권사 보고서 중에 또 페이지 수가 많은 보고서 올라온 거 내용 하나 읽어봤는데 한국투자가 음식료 섹터에 냈습니다. 신흥국 매출 비중이 높은 과자, 제과 업체들을 주목하자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오리온과 롯데 웰푸드를 꼽고 있었습니다. 롯데 웰푸드 보니까 8월 달부터 시장 영향 없이 정말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증권사 종목들도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서 내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야기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주제 잡아주셨나요? 네, 오늘 조선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조선주 자주 브리핑했더니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분들께서 먼저 조선주 이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 주시더라고요. AS 차원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난주에 조선주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지금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조선과 조선기자재, 해운주가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조선 업종도 3% 이상 올랐고요. 해운 업종도 거의 7%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온화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주들도 강했고 기자재도 같이 힘을 받아갔습니다. 해운주 중에서는 흥하해운이 이 대체 항로에 대한 개발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브리핑할 때 조선주에 대해서 진만쌤이 출연하셔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조선주는 일단 경기 침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자재 쪽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한국화본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출연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르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서 11개월 연속으로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 기록했었던 역대 최고치죠. 거의 지금 거기에 92% 수준까지 다다랐고요. 초호황기에 근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조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제 전략을 세웠던 게 선별수주였는데요. 선별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도 함께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조선의 앞길이 창창한 이유들은 사실 그동안 워낙에 많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판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미래 선박, 그러니까 차세대 선박 쪽에서 중국과의 좀 압도적인 격차를 벌린다는 게 정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실제로 글로벌 선박의 수주량도 보더라도 이 K조선이 3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왕위를 차지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얘기드렸던 선별 수주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연간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HD 한국조선해양이죠. 연간 목표치에 133% 달성했고요.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카타르 쪽의 LNG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의 선박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간으로 2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탈탄소 흐름에 맞춰서 최근에는 이 친환경 선박이 대세다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올해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을 봤을 때는 좀 둔화됐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조선업계 수주량을 체크해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적은 수치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던 이 고부가 가치죠. 돈이 잘 되는 선별 수주를 통해서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실적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빅3가 올해 전부 다 흑자를 유지했는데요. 이게 2012년 4분기 이후에 11년 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 대표주들이 주가가 올해 7, 8월 고점 이후로 왜 이렇게 밀려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조선해양은 20% 정도, 삼성중공업은 16%, 한화오션은 40%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는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피크아웃이 될 텐데요. 이게 신조선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뭐 사상 최고 수준이니까 이제는 여기서 꺾일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봤듯이 쌓여있는 수주 잔고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선가 강세도 지속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의 강세 요인이 지속이 된다고 해서 이 주가로 바로 연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워낙에 조선주는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같은 관련된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선주에 대한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업황 개선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년의 수출 주인공 조선주에 대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진만쌤의 뷰에 변화가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브리핑을 최근 들어서 한 2차례 정도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NC소프트의 야심작이죠. 스론 앤 리버티, TL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 세계 게이머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거기에 또 관심이 많이 몰립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10% 정도 올랐고요. 11월 들어서 17% 정도 주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부터 사전 캐릭터를 생성했고 이제 12월 7일에 정식 출시가 있는데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 정규장에서도 6%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NC소프트가 더 갈 수 있을지까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조선과 NC소프트 그리고 기자재에 대한 전략 그리고 반도체 얘기까지 담을 게 많습니다. 곧장 달려가 봐야겠네요. 진만쌤과 만나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시장 나쁘지 않고요. 신고가 종목도 늘고 있고 다만 2차 전지도 반도체도 강하게 형님들이 끌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여기저기 많습니다. 기회는 많은 그런 장인데 시장 어떻게 전략 세우시는지 밤사이 뉴욕장 흐름 반영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미국장 보시면은 그렇게 재미는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국향 매출 둔화가 우려가 되면서 일부 하락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우선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해결책을 제시를 할 것이고요.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악성 재고를 오히려 중국 쪽에 넘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진만스피로 이어지겠는데 그 안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정말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주가도 현재 충분히 고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에 따라서 국내도 HBM 쪽 매출 잘 잡히는 기업도 생각보다 나오고 있고 슬슬 이제 HBM 관련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부분들 지켜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로 이 종목을 이제 종목이나 기업 선정을 하실지 딱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정보 보시면서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한국 시장 보시면 사실 시장의 색깔은 좀 빨강색과 파란색 왔다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중소형주 강세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대형주가 조금만 이제 사실 이제 이 정도의 하락 혹은 뭐 견딜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소형주의 테마주 단이 먼저 우선적으로 움직이면서 적정 구간에서 좋은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도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급상승은 좀 이제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급락은 없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 따라 줄 따라서 매매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사가 붙는 그런 이제 신기한 현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또 한 12월 초까지는 뭐 크게 전략 변화가 없이 그래도 꽤나 재미있는 시장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럼 선을 좀 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에 대해서는 뭐 실적을 열어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적도 너무나 좋았어요. 뭐 중국 우려는 이미 노출된 재료다라고 치고 본다면 엔비디아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 최근에 후공정 장비 쪽에서 한미반도체 혹은 HPSP 이런 쪽들 올해 너무 좋았잖아요.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한다 안 한다? 저는 종목별 좀 이제 다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실적 관련된 모멘텀은 사실 이제 실적이 원래 많이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HBM이라는 뭐 특수한 케이스에 매출이 찍히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사실 이 주가에 대해서 왈가왈가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이제 높게 밸류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종목별 장세, 사실 저는 이스페타시스의 상승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어제 이스페타시스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좀 사실 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고 매출도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AI 쪽 매출이 잡히고 있다는 점, 한미반도체보다 훨씬 더 우수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은 이제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이스페타시스가 전고점을 이제 따라서 4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사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사실 HBM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매출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분기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이제는 반도체, 노말한 반도체 장비주, 이제 소재 장비 부품까지 지켜보면 소부장 쪽으로 지켜보시게 되면은 상승률은 훨씬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디램이나 낸드 혹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 또 반등을 지켜보면서 그쪽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HBM 쪽 좋은 시세에 내줬고 한미반도체로 대변되는 종목들 너무나 좋았는데 일정 부분 어느 쉬는 텀도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해 주신 거고 HBM 내에서는 이스페타가 지금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반도체 쪽을 두드려 본다면 앞서 저희 브리핑에 나왔던 반도체들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뭐 요즘에 NPU 쪽에서 칩셋 미디어, 뭐 넥스트 칩, 텔레칩스 뭐 이런 종목들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디자인 하우스 쪽 종목들도 어제 시세가 동반 좋았습니다. 어느 쪽을 좀 더 좋게 보세요? 사실 일단 저는 칩셋 미디어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고 좀 보시는 게 사실 NPU도 뭐 이제 온디바이스 쪽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하우스도 그렇고 사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파두로 대변되는 게 사실 이제 팹리스 쪽입니다. 팹리스 쪽은 워낙 생각보다 매출이나 영업이 전혀 안 나오는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사실 관련된 기업들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파두 같은 경우도 사실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현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이쪽이 크니까 이쪽도 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의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계의 바이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고 그 기대감은 실적 시즌 이전에 마무리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도 실적과 연관 없이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실적 시즌 이전에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 이틀 화요일이었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뭐 AI ETF가 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의외로 2차 전지 ETF는 굉장히 많은데 반도체 관련된 ETF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되게 오랜만에 나왔었는데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제 좀 기이한 상승이 나오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간의 지수가 연동된
되는 게 2차 전지 기업들이 패시브 자금 유입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엮여서 추가 사실 등락이 좀 심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반도체 쪽도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 반도체 시장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AI 생태계 내에서 혹은 뭐 반도체건 아니면 AI 생태계 내에서 좀 괜찮게 보시는 탑픽 있을까요? 저는 일단 AI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의료 AI와 영상 의료 AI AI.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 의료 AI 쪽은 사실 지금도 매출이 슬슬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탑픽으로는 이제 JAK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뷰노도 사실 뷰노와 JAK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사실 뷰노는 조금 상승 여력이 최근에 나왔고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만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암솔루션 쪽에서 최근에 이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JAK 의료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쪽으로는 알체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노우 쪽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사실 돈을 못 버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AI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성장성 때문에 주가는 오르는 부분들이고 그래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일단 알체라를 이제 영상 쪽으로는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LK 알체라 그럼 윗룸을 어느 정도로 열어둬야 될까요? JLK는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알체라는 뭐 직전 고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 갑니다만 그래도 한 20-30%의 상승세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첫 번째 질문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만쌤이 옆에서 한숨을 지금 쉬고 계시는데 부지런히 다음 질문으로 달려가 볼게요. 조선입니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 긍정의 뷰를 최근에 안 주셨단 말이죠. 기자재만 좀 좋게 보고 계셨고, 근데 조선이 잘 갔어요. 그래서 진만쌤한테 약간 따져볼까 합니다. 시각 변화가 있을까요? 네, 시각 변화는 없습니다.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트레이딩 어느 정도 스윙 관점에서 뭐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대세를 바꾸는 대시세는 나오기가 좀 제한된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가 조선 두 쪽은 또 리포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또 2차 전지는 좀 잘 못 나온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조선도 매번 이제 악재와 싸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뭐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에는 호황이 있었을 때 흑자 전환에 실패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으로 좀 제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긍정의 포인트를 이미 종합을 해보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조선주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슬슬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선 쪽에 대해서는 흑자 전환에 대한 재료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 개선이 다음 분기에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주도주가 되기에는 제한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에 대한 뷰는 여전히 사실 10% 정도의 상승세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대세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공매도가 안 된다는 건 좀 장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조금의 상승룸은 남아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HD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기자재 쪽은 여전히 한국카본이 상승룸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세 상승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해 주셨고 또 기존의 의견대로 트레이딩 정도로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룸 열어주셨네요. 눈여겨볼 종목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종목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가기 전에 진만스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스픽이 사실 앞서 엔비디아랑 연결이 돼서요. 엔비디아 실적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 주셨는데 관련한 종목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고요. 사실 뭐 아까 온디바이스 쪽도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긴 합니다. 이제 네. 관련해서 일단은 엔비디아가 뭐 HBM, 뭐 AI 반도체 매출 나오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의외로 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엄청나게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이게 2024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정말로 이제 그래프 단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국내에서도 분명히 데이터 센터 관련 주들의 흐름이 좋게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국내에 몇 안 되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최우선 선호주입니다. KINX. 이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미 이제 매출도 나오고 있고 24년도에 완공되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대세 상승을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고 앞자리에 단위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INX 여러분들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이쪽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가벼운 종목이 IoT 관련돼서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좀 테마주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견고하다라고 하면은 테마성 이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의 급증이 있었고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하나의 방향이라면 그 안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골라주셨어요. 좀 중기, 단기 각각에 맞춰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또 다른 건 NC소프트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좋은 시세가 났어요. 그래서 NC소프트랑 카카오랑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소가리를 했고 최근에 동시에 같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두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AS 겸 뷰를 주신다면. 네, 제가 매번 좋은 뷰를 드린 적이 없는 두 종목인데 사실 아셨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맞췄고 이제 제한된 상승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턴을 바꾸는 이제 요소들은 없을 것으로 좀 전망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야심작이죠. 이제 야심작을 제가 이제 실제로 봤는데 호평이 아닙니다. 호평이 아니고 사실 실제로 플레이하는 이제 유저들 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을 이제 좋은 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그랬듯이 발표 이후에 급락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대감 정도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카카오는 이제 의외로 또 바닥권에서 반등이 잘 나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지수가 괜찮고 고금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카카오의 반등도 좀 예상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내 평단은 오냐 안 오냐가 좀 중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 평균 단가에 오냐 안 오냐 그 차이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두 종목 다 NC는 10% 정도의 상승 여력, 카카오는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내 평단에 오나 안 오나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해에 맞춰서 NC는 10%, 카카오는 20%의 목표를 타겟을 하고 다른 계좌에 사두셔서 이제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그 부분도 이제 내가 평단에 평균 단가에 안 오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매칭을 하면서 이거를 반복을 한 두세 번 정도만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실현이 되는 그런 구간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 짜셔서 NC소프트와 카카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와 카카오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고 지만쌤이 오늘 이런 돌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출연자인데 그만큼 모든 이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략도 주고 계시고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아마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실 텐데 왜 저희한테 공개 방송은 있다 하시면서 시간은 안 알려주십니까? 네, 비밀이었기 때문이고요. 8시 반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제가 12월 초까지 일단은 뷰변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장의 악재는 그렇게 없고 일단은 선 따라 줄 따라 그으면 생각보다 이제 수익 단타 트레이딩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 맞춰서 어느 정도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해서 전략과 종목까지 어느 정도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조차 모르고 있었던 시간 방금 고지해 드렸습니다. 8시 반부터 한 2시간여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가셔서 이야기 많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또 진만쌤과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